주의 시선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수요일 방송 3시부터 1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윤지은이고요. 오늘도 레드 전문가님과 1시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반가워요. 자, 여러분들 오늘 시장 어떤 상황입니까? 와, 거대하게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네. 햇빛이 보이지가 않는 만큼 시장이 무너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하고는 뭐가 있을까? 우리가 지금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는 게 단타나 뭐 이런 거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단타도 오늘 현재 시장이 윗꼬리가 너무 빠지는 시장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지금 시장이 맨날 떨어지면 FOMC 뭐 그다음에 금리 정책 이번 주 금요일날 있을 PCE 때문에 관망하는 자세로 빠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국내 시장에 모멘텀이 없는 상황입니다. 아나운서님, 네. 지금 현재 삼성전자, 엔비디아가 주가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네.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올라가면 시장의 악재예요, 이제는.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어제 엔비디아는 7%대가 상승을 했는데 오늘 사실 삼성전자는 뭐 하락 중이고요. 네네. SK하이닉스도 상승은 상승이지만 0.5% 정도 그냥 강보합권에 위치한 상황입니다. 왜 엔비디아 주가에 또 이렇게 맞춰서 가지 못하는 걸까요? 사실 지금 엔비디아에 따라가지고 솔직히 뭐 한 달 동안 SK하이닉스하고 삼성만 왔다 갔다 할 뿐이지 뭐 네. 반도체 중소형주들이 다 올라갔습니까, 여러분들? 안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걸 그 전부터 제가 늘 한 달 전, 2달 전부터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죠. 네. 그리고 엔비디아가 6%가 상승이 돼도 MD스테크나 그다음에 솔트웨어나 그와 관련된 수혜주들이 올라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지금은 엔비디아가 1,200달러까지 가더라도 차익이 될 가능성 높고 엔비디아가 차익이 돼야 국내 시장이 계속 상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엔비디아 1,139달러예요. 그리고 여기서 1,200달러까지만 간다고 하면은 무조건 차익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프리마켓에서도 0.08% 정도가 상승 중이지만 더 이상 엔비디아가 상승이 돼서는 안 됩니다. 국내 시장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엔비디아가 보신 것처럼 뭐 1000비디아 돌파한 지 얼마 안 돼서 벌써 1100불을 돌파를 했는데 만약에 1200달러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국내 시장을 엔비디아가 먹여 살려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만 본다고 하더라도 엔비디아 7% 상승에 반해서 SK하이닉스 0.5% 상승, 뭐 한미반도체는 그나마 4% 넘게 홀로 정말 급등을 보여주고 있지만 삼성전자는 3% 가깝게 또 크게 빠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엔비디아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 더 오르는 걸 기대하기도 어렵다라는 부분들 여러분들이 인지하시고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시장을 살릴 수 있는 동력은 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전문가님. 사실 지금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네. 지금 우리가 교과서 방식으로 하지 맙시다. 있는 그대로 합시다. 여러분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반도체가 상승하면은 국내 네. 시장이 또 살아남는 게 맞습니다. 어. 하지만은 지금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상승해서는 안 돼요. 저는 지금 현재 시장이 전체적으로 투심이 빠지고는 있지만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독주로 지금 깨지고 있다는 게 저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시청자분들은 저한테 이런 말 하겠죠. 야, 이 자식아,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저렇게 붕괴되면 시장 안 좋은 거야. 그리고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빠지니까 지금 지수가 이런 모양, 이런 상황이잖아.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했죠?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는 우리 국내 시장에 시가총액의 큰 비중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투심은 움직일 수가 없죠. 자,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현재 코스피하고 코스닥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몇 포인트입니까? 마이너스 1.5면은 2,700포인트가 깨진 겁니다. 그리고 2,600 중반대까지 2,630포인트까지 저는 빠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839 정도입니다. 코스닥 쪽으로는 2차 전지가 있죠.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베임이 있는데 보통 SK하이닉스가 그동안 독주를 해놨는데 이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지금 수급들이 2차 전지 쪽으로 엊그제처럼 형성이 되어줘야 하는데 형성을 못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반대요.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코스피 코스닥은 와 떨어지고 있으니까 산다. 원래 개인 투자자들은 마찬가지예요. 떨어지면 무조건 사죠. 여기에 따라서 외국인들은 지금 현재 매도세를 펼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같은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공매도 부분대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빼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적인 투심을 악화시키지는 않고 있습니다. 공매도로 들어갔던 프로그램 매매
애들이 빼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기관들 같은 경우도 오늘 좀 시장에서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삼성하고 하이닉스 쪽으로 빠지고 있는 상황이죠. 기관이 지금 빼는 거는 전체적인 코스피 쪽으로 좀 투심이 악화시키는 것뿐이지 코스닥 쪽으로는 조금씩 투심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웃겨요. 선물 옵션에서는 기관이 지금 베팅하고 있고 그다음에 개인들은 어차피 또 개인들은 뭐만 얘기해봤자 소용없어요. 외국인하고 기관에 따라서 움직이니까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선물 쪽으로 지금 하락 부분에 더 베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사실 저 외국인들 16,000주 같은 경우는 삼성하고 하이닉스 쪽으로 베팅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하이닉스가 아나운서님 네. 하이닉스가 그동안 전력 직주를 했어요. 하지만 지수를 올렸을 뿐 전체적인 투심을 개선시키지는 않았던 거죠. 그렇습니다. 이 두 종목이 수급을 다 특히나 하이닉스가 빨아갔을 뿐이지 정작 그렇게 돼서 다른 종목들은 못 올랐잖아요.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종목들이 오르려면 시장의 분위기가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분위기가 바뀌어야 돼요. 분위기가 바뀌어야 하고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게 네. 지금 주식 방송을 보더라도 SK 하이닉스가 떨어지고 삼성이 떨어져서 시장이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어떻게 보면 호재예요. 그래요. 저는 욕 먹더라도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빠지는 게 지금은 호재입니다. 전문가님이 아까 말씀하신 흐름이 이제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하락을 하는 게 시장의 흐름이 바뀌는 그 구간이라고 보면 될까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네네. 그리고 삼성전자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네. 만약에 오늘 또 전력 지출을 해가지고 상승했잖아요. 삼성전자는 그렇다 치더라도 하이닉스가 만약에 오늘 전력 지출을 했다고 하면은 수급들 또 다 빨아들여 먹었을 거예요. 그동안 사실 전문가님이 이 SK 하이닉스를 돼지 저금통에다 비유를 하시면서 이 수급을 다 빨아들여서 살이 너무 많이 쪘다 하셨는데 네. 살이 이제 좀 빠져야 될 때예요. 네, 지금 많이 빠져야 돼요. 그렇습니다. 하이닉스가 저평가하는 거는 전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요. 하지만 과거 에코프로가 140 몇만 원까지 갔던 것처럼 하이닉스도 빠지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HBM 쪽으로 뭐 공장을 만든다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 HBM 메모리에 따라주고 이 HBM 메모리가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되었고 이게 똑같은 이슈로 계속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오르긴 사실- 정말 많이 올랐어요. 네, 하이닉스가 한 달 동안 저렇게 올라가고 나서 시장 지수가 무너진 거예요. 네. 왜냐하면 사람들 솔직히 개인 투자자들 입장도 저는 이해가 됩니다. 왜 국내 시장이 그동안 우리 정치인분들, 참 진짜 이 생각할수록 열받네 진짜. 정치인분들 주식을 살 수 있게 매력을 좀 뭔가 국내 시장에 투척한 게 있나 그런 것도 없고요. 네. 그런 것도 없고 사실 중소형주들 계속 매력이 오지가 않으니까 엔비디아만 보고 하이닉스만 샀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닉스 쪽으로 수급이 다 가니까 지수는 그냥 지수만 상승하면 뭐합니까? 전체적인 시장이 움직이지가 않는데 네. 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오히려 빠지는 게 저는 이게 호재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왜 2% 이상 빠진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뭐 노조 파업, 뭐 삼성 창립 이후 노조 파업이 있죠.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저는요. 저를 믿고 지금 방송에서 저를 믿고 따라주시는 분들이 거의 2~3천 명 정도가 됩니다. 네. 왜 그분들이 제가 그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나는 여러분들한테 10번은 잘해도 한 번 잘못하면 무너질 수가 있다. 그래서 나는 이 주식만큼은 완벽해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렇다고 하면 삼성전자 쪽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삼성전자 쪽도 이 HBM 메모리를 만드는 회사들이 중소형 회사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HBM에 뭐 전공정 장비도 들어가고 TS 장비도 들어가고 HBM에 뭐 패키징 장비도 들어가고 이걸로 각자 맞춰져 있는 중소기업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삼성전자가 여기에 대해서 불완전한 계약서를 내밀면은 이 중소형주들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파업이 일어났던 겁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하이닉스 역시 마찬가지로 되지 않을까요? 하이닉스도 지금 전국적으로 투자를 한다고는 하지만은 하이닉스한테 물건을 제공하는 반도체 기업들, 이 반도체 기업들이 과연 하이닉스의 조건을 따라줄 수 있을까요? 삼성 쪽에서도 노조가 일어났으니까 하이닉스 쪽에도 노조가 일어나지 않겠냐? 이런 부분이 충분히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 이런 발생이 안 생길 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삼성도 창립 이후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충분히 하이닉스 입장에서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고 하면 지금 SK 하이닉스가 이제 20만 전자를 넘고 뭐 증권가나
주식 방송이나 하이닉스 때문에 시장이 떨어졌다. 하이닉스 때문에 올라갔다 하는데 말은 똑바로 해야죠. 하이닉스 때문에 올라가서 시장이 투심이 죽어버린 거예요. 하이닉스 쪽으로만 사람들이 보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그렇다고 하이닉스가 상승했다고 해서 모든 시장이 전체적인 투심이 개선이 되지도 않았습니다. 하이닉스의 저금통 배를 저는 갈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상승을 하지 않는 게 오히려 다행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왜냐? 그동안 하이닉스가 독주하면서 수급을 다 빨아들이는 동안 다른 종목들은 오르지 못했기 때문에 수급이 좀 분산이 돼야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도 좀 살아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시장에서 개인들만 매수를 하고 있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주가가 빠지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떨어질 때 사는 움직임을 보여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개인 투자자들의 돈은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쪽으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 수급의 흐름이 좀 바뀌어야 된다. 물길이 좀 바뀔 것 같고 바뀌어야만 한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시장의 흐름을 바꿀 만한 결정적인 모멘텀이 있어야지 바뀔 텐데 사실은 지금까지는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 게 온통 반도체 얘기고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오늘 보면 엔비디아가 7% 상승을 한 것만 봐도요, 전문가님. 일론 머스크가 네. 엔비디아의 칩을 10만 개를 확보를 해서 이 본인이 작년에 세운 AI 기업에다가 투자를 한다라고 해요. 이 소식 때문에 사실 저는 그랬으면 테슬라 주가가 올라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 엔비디아 주가가 7% 오르는 동안 이 테슬라 주가는 오히려 1% 넘게 하락을 했거든요. 그게 참 일론 머스크가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네. 자기네 회사 주가나 관리하지. 근데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일론 머스크가 엔비디아 A칩 10만 개, 엔비디아 칩을 사주는 거잖아요. 네. 잭슨 환이 테슬라 거에 사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매출액이 어디 많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엔비디아 쪽이겠죠. 네. 그래서 엔비디아는 사실 언론에서 막 1,200달러 간다, 1,300달러 간다고 하는데 머스크가 저런 얘기 안 했으면 엔비디아도 올라가지 못했겠죠. 그럼요.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은 엔비디아가 나스닥하고 한 몸이 됐어요. 엔비디아가 올라가면 나스닥도 그냥 올라가는 것뿐이에요. 근데 네. 엔비디아가 떨어지면 나스닥도 떨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상 첫 17,000선이 도파가 됐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나스닥이 도파해봤자 뭐합니까? 코스피가 만약에 3,000원 도파해봤자 뭐합니까? 여분 계좌는 똑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테슬라 주가는 1.39% 하락이 마감이 됐지만은 뭐 돈나무 언니, 저 언니 좀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 언니 지금 계속 테슬라 저가다 이렇게 하면서도 뭐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데 네. 저 언니가 어떻게 얘기하냐에 따라서 주가가 솔직히 근전적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는 지금 엔비디아가 상승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쪽에 엔비디아 때문에 더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희망을 만들고 있는데 솔직히 자기 자신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자기 스스로 자신한테 내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닌 거 알면서도 가는 게 맞는 건가? 그렇게 생각이 들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엔비디아만 보고 투자에 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렇게 생각하겠지. 엔비디아 저렇게 올라갔으니까 국내 시장 하지 말고 엔비디아만 사야겠다. 근데 거기다가 큰 코다 지수가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마지막으로 최고가요 목표 올라갈 수 있는 건 1,200달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는 국내 시장에서는 엔비디아가 올라간다고 해서 이 엔비디아 관련 수혜주들도 사도 무용지물입니다. 왜? 엔비디아가 한 달 동안 올라갔어도 엔비디아 수혜주인 종목들은 대부분 개별 이슈 아닌 이상은 마이너스 30%에서 40%까지 빠졌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일론 머스크가 과연 본인이 설립한 AI 스타트업인 xAI를 통해서 어떤 진보된 기술을 보여줄지 이런 시장에 관심을 끌면서 다시 한번 엔비디아가 독주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왜 여기에 투자한다는 테슬라의 주가는 요지부동인지 이 부분도 사실은 좀 답답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좀 움직여줘야 우리 시장에서도 2차 전지주들이 좀 살아나고 그렇게 하면 전반적으로 중소형주들의 수급이 좀 분산이 되면서 시장이 살아날 텐데 이 부분이 참 아쉬운 부분이고 역시나 그동안은 엔비디아가 오르면서 우리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지수를 이끌어가면서 왔던 시장이지만 오늘은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디커플링이 되고 있고 그 말은 이제 엔비디아가 아무리 독주를 한들 우리 시장에
좋을 일이 그다지 없다라는 뜻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실 전문가님이 하고 싶으신 말은 2차 전지가 살아야 우리 시장이 산다라는 결론 아닐까요? 네, 저는 그 생각은 변함이 없어요. 네. 저는요, 우리 시청자분들한테도 말씀드렸고, 저는 지금 물려도, 종목이 물려도 탈출할 수 있는 건 2차 전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시청자분들은 나한테, 네. 야, 나 1년 전까지 물렸는데 어떻게 탈출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나하고 같이 하지 않잖아. 나는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 나를 따라주는 분들하고 같이 하고 있거든요. 한 달 반 동안 아무리 종목도 2차 전지 한 종목당 마이너스가 20% 된다고 해도 탈출할 수 있는 부관은 충분히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 하나씩 한번 반박해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일단 에코프로비엠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에코프로비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제 하나투자 리포터에서 난 진짜 정말 내가 얘기해 드릴게요. 만약에 그쪽에서도 자신 있으면 한번 반박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가 엊그제 반등할 타이밍이었습니다. 그렇죠? 6% 정도 상승했어요. 그리고 에코프로가 움직이면은 에코프로가 움직입니다. 그리고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비엠이 움직이면은 코스피 쪽에 있는 삼성 SDI하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움직입니다. 자, 엊그제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엊그제 차트 빨간 양봉이 나와줬죠. 그렇죠, 여러분들? 자, 지금부터 핵심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네. 근데 갑자기 어제 아침이었습니다. 어제 아침에 시장이 열리기 전 하이투자 증권 리포터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네. 에코프로비엠의 단기 목표가 15만 원이다. 15만 원이고 4분기 실적이 적자로 나올 것 같다. 되게 웃기죠? 왜냐면은 리튬 가격들도 그동안 관물이 하락돼가지고 어차피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2차 전지 기업들은 2분기, 3분기, 4분기까지는 적자가 나올 것이라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첫 번째 의문입니다. 왜 엊그제 상승하고 나서 어제 같은 날 리포터를 내놨는지 참 의아해합니다. 상승 하루 할 만하니까 그렇죠. 바로 매도 리포트를 내놨다. 그리고 이분들도 알고 있는 겁니다. 네.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에코프로비엠이 2차 전지의 투심을 개선을 시키는 건데 네. 그쪽 사람들 입장에서도 에코프로비엠이 이걸 건드면은 뭐든지 투심이 무너질 거라는 거 반대로 그 사람들도 알고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에코프로비엠의 4분기가 지금 실적이 지나간 지 2달 됐어요. 네. 2달 됐는데 참 열받네요. 2달 됐는데 24년도 4분기 25년도 4분기를 미리 얘기한다? 네. 이거 무슨 뭐 일기장 썼습니까? 일기장으로 리포터 썼어요? 자기 스스로 일기 쓰셨나? 일기 쓰셨나? 왜 시장에 영향을 주는 그런 리포터를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네. 증권가도 분명히 알 겁니다. 에코프로비엠이라는 게 떠지면은 에코프로비엠이 떠지면 코스닥이 에코프로비엠이 만약에 15만 원에서 13만 원까지 떠진다고 하면은 네. 코스닥 600까지 가요. 600까지 갑니다. 어.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지. 그 의심이 뭐냐? 안 그래도 증권사들이 신뢰도 없는데 증권사들이 공매도 쪽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일부러 이렇게 내는 거 아니냐? 이거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국내 시장을 위해서 물론 객관적으로 쓰는 게 증권사 리포터들입니다. 하지만은 네. 반대요. 이렇게 건드면은 제 시장에서 에코프로비엠을 건드면 부정적으로 건드면은 시장이 다 무너질 거 알고 그다음에 첫 번째 반등할 타이밍에서 이은 리포터가 나왔고 4분기 지금 4분기 지난 지도 2달도 안 됐는데 내년 4분기가 실적이 적자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된다. 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무슨 이 정도는 나도 일기장으로 쓸 수 있습니다. 계산을 똑바로 수치해서 쓰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에코프로비엠이 도저히 힘이 나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오늘 10% 이상 빠지고 있고 그다음에 에코프로도 10% 이상 빠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틀 연속 2차 전지주들은 엊그제 상승해서 지수까지 투심을 견인시켰지만은 이틀 연속 하락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비엠, 그다음에 포스코퓨처엔 급량, 공매도 금지 첫날, 과거 첫날 상가를 갔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할 때는 시장이 너무 힘들고 지금 2차 전지가 안 올라가고 투심을 견인시킬 수가 없으니까 오늘 단정만 보고 힘드실 수는 있으세요. 네. 하지만 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2차 전지주들이 제2악재가 없습니다. 제2악재가 없습니다.
이게 첫 번째 호재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어느 정도 2차 전지 실적에 대해서 다 안 좋게 나올 거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2차 전지 같은 경우 이제는 좀 있으면 일주일 지나면 6월달입니다. 6월달에 공매도 금지가 연장이 된다. 이 소식이 되면 당연히 공매도 비중이 제일 많은 2차 전지주들이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그다음에 포스코 퓨처엠, 금양 여기에 대해서 2차 전지 대표주들 이 종목들이 충분히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고요. 잠시 후 또 어떤 종목들이 또 상승이 될지 그걸 하나씩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저는 딱 귀에 들어온 말이 악재가 제일 없는 게 2차 전지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전기차 수요가 뭐 둔화된다라고 하지만 전기차 지금도 충분히 시장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수요도 증가가 되고 있는데 다만 그동안 그 성장세가 너무 가팔랐다면 그 성장세가 조금씩 둔화된다라는 뜻인데 그동안 사실 뭐 지난해 에코프로, BM 비롯해서 2차 전지주가 너무나도 과하게 올랐던 경향이 있지만 지금은 또 너무나도 과하게 많이 빠졌다라고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관련해서 기업들 실적 안 좋을 거 이미 모두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감은 이미 주가에 미리 반영이 다 돼서 이렇게 이 자리까지 내려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제 저희 이제 전문가님이랑 저희 또 PD님이랑 이야기를 나누었더니 PD님이 진짜 에코프로 보니까 여기서 더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뭐 개인적으로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뭐 비슷한 마음은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여기서 더 떨어질까라는 생각은 비슷하게 하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이 아마 지금 뭐 2차 전지 이야기를 하는 게 내일 당장 2차 전지가 급등할 것이다라는 뜻이 절대 아니고 지금까지 너무 많이 올랐던 반도체 관련주들 보는 것보다 더 이상 떨어질 위험이 덜한 2차 전지주를 이렇게 공략을 하셨을 때 앞으로 손실을 볼 만한 위험은 최소화하고 수익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을 최대화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굉장히 지금 몇 달 동안 2차 전지에 관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사실 지금 또 여러분들이 꼭 주목을 해보셔야 할 만한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공매도 관한 이슈가 있습니다. 지금 공매도가 이복현 금감원장이 최근 들어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6월부터는 공매도 금지 조치했던 것을 풀고 부분적으로 공매도를 재개하고 싶다라는 의견을 밝혔었는데 대통령실에서 이를 즉각적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지금 불법 공매도가 너무나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공매도를 재개하는 건 지금 시기상조다라는 의견을 대통령실에서 내비쳤고 그렇게 하니까 이복현 금감원장이 다시 한번 그렇다면 이 공매도에 대한 어떤 부작용을 줄일 수 있을 만한 프로그램이 갖춰진 다음에 다시 공매도를 재개하려면 그 시기는 뭐 빨라야 내년이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을 다시 번복을 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가 연내에 재개되기는 힘들 거라는 의견이 지배적인데 이렇게 되면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오히려 굉장히 또 도움이 될 만한 뉴스거든요. 그리고 과거에 보시면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작년 11월 6일이었습니다. 국내에서 공매도 금지 조치가 시행된 첫날에 우리 2차 전지주들이 정말 무더기로 상한가가 나왔었거든요. 이번에도 공매도를 조치를 연장한다라는 기사가 나오면 아마 비슷하게 시장에서 환호를 하지 않을까. 개인 투자자들이 환호를 하면서 보신 것처럼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상한가 갔던 종목들이 포스코 퓨처엠, 금양 이 종목들이 모두 무더기 상한가를 진입을 했습니다. 아마 이런 좀 시장의 모습을 다시 한번 재현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싶은데 전문가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충분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현재 엊그제 차트 보시면 지금 2차 전지가 전체적인 상승이 나오면은 정말 시장의 투심을 위해서는 저 정말 여러분들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에코프로비엠 저 싫어합니다. 네. 정말 싫어해요, 네. 여러분들. 하지만 어떡하겠습니까? 우리가 환경에 따라 가지고 맞춰서 움직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국내 시장은 에코프하고 에코프로비엠이 상승이 돼야 코스피 쪽도 움직이고 전체적인 투심이 엊그제처럼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가 어제하고 오늘 빠졌지만은 충분히 저는 다시 엊그제처럼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어디서 처음 들어본
하이투자증권에서 짱돌을 하나 던져가지고 타격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절대 4분기 실적이 지금 지난 지가 2달밖에 안 됐는데 그걸 미리 얘기하는 것 자체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본인들만의 계산 수치로 리포터를 쓰는 거는 더 이상 증권사부들이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거래량에 따라가지고 공매도 당일날 12월 4일쯤인가? 12월 6일쯤입니다. 그때 에코프로비엠이 상한가 갔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도 상한가가 갔고요. 자,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 네가 지금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비엠만 상한가 갔다 이런 방식으로 얘기해가지고 그 종목들만 얘기하겠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나는 항상 없는 얘기 하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 현재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성 SDI도 12월 4일날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에코프로 NNF도 마찬가지고 금양도 마찬가지고 MK도 마찬가지고 TCZ도 마찬가지고 포스코그룹 자체도 12월 6일 날 다 20%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지수 같은 경우는 코스피 코스닥이 3%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자, 충분히 2차 전지는 지금 물려도 괜찮은 시점이고 떠줘도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는 이유가 우리 레드 전문가님과 함께 하고 있는 2,000명에서 3,000명 가까이 되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저희와 함께 지금 2차 전지주를 공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특히나 지금 보유하고 계신 종목이 TCC 스틸이라는 2차 전지 관련 종목입니다. 이 종목 최근에 이슈가 한 가지가 있었던 게 전문가님 전환사채를 발행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네. 사실은 주가에는 좀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한 게 똑같이 전환사채를 발행한다라는 소식을 보여줬던 아이윈 플러스라든지 최근에 어떤 종목이었죠? 아이언 플러스하고 네. 스카이문서 스카이문서 테크놀로지하고 테크놀로지. 그다음에 신세계 건설하고 네. 엄청나게 수없이 많죠. 그리고 오늘 나 되게 웃겼던 게 삼부통건 특수건설 같은 경우도 특수건설도 전환사채 발생해가지고 그래요? 그걸 호재에 떠서 상승하는 건데 뭐 계속 기자들은 우크라이나 채권으로 엮어가지고 상승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네네. 자, 일단 여러분들 음. 오늘 일단 한번 전환사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 종목이 이제 좀 있으면 전환사채 맞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은 우리 시청자분들은 전환사채 악재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악재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네. 스카이 문스 테크놀로지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자, 스카이 문스 테크놀로지 한번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이 아니 1,000원대에서 10,000원대 가까이 갔던 종목이에요. 자, 여러분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내 여유롭게 한번 손톱에 있는 때 하나 빼면서 한번 여유롭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아니 이 종목 왜 이렇게 올랐던 자, 건가요? 스카이문스 테크놀로지가 4월 29일 정도 됐을 겁니다. 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스카이문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200억일 때 네. 전환사채를 700억을 12월 방해를 했어요. 네. 즉 지들보다 시가총액보다 더 큰 전환사채 700억 정도를 자금 조달을 신청했습니다. 근데 그 자금 조달 신청을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유상증자가 있고 은행한테 돈 빌리는 그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전환사채로 있죠. 네. 근데 지금 유상증자로 한다고 하면은 악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금리가 높으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표면 이자율로 3%에서 5% 정도로 받을 수가 있는 거였죠. 하지만 유상증자를 통해서 하면은 악재가 당연히 될 수밖에 없고 전환사채 쪽으로 한다고 하면은 이거를 호재로 받아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네. 물론 그 회사가 적자가 몇 년 동안 됐다. 이런 회사가 전환사채를 받는다고 하면 그건 악재일 수가 있겠죠. 하지만은 재무가 괜찮은 회사들이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거는 문제가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왜냐면 표면 이자율이 1%니까요. 700억 스카이 문서 테크놀로지가 700억을 빌렸어요. 700억을 빌렸는데 여기서 이자율이 1%라고 하면은 땡큐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네. 그렇기 때문에 스카이 문스 테크놀로지가 그 후에 400% 이상 올라간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신세계 건설도 한번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세계 건설 엊그제부터 갭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50%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틀 동안 50%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회사는 6,500억 정도의 전환사채를 발행하였습니다. 즉 6,500억인데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표면 스카이 문서 테크놀로지가 700억 정도에서 표면 이자율이 1%면은 엄청나게 싸게 받은 거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신세계 건설 같은 경우는 6,500억 정도의 큰 돈을
전환사채를 발행하였죠. 그리고 6,500억에서 표면 이자율이 7%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스카이문스테크놀로지 1% 받아가지고 호재인데 신세계건설이 7% 정도로 표면 이자율로 받았다고 하면은 이거 신세계건설이 높게 받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여러분들 은행 가가지고 1억 빌리고 1,000만 원 빌리면 이자율이 똑같습니까? 틀리죠. 네. 만약에 신세계건설이 표면 6,500억을 빌렸고 표면 이자율이 10%라고 하면은 장난 아니죠, 여러분들. 악재로 떠질 수밖에 없죠. 하지만은 큰 금액에 비해서 표면 이자율이 7%라고 하면은 자금 조달에 따른 성공에 따라서 호재로 받아들일 수밖에 네네. 없는 겁니다. 다 똑같은 전문가에서 전환사채 안 좋다, 악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전환사채를 잘만 활용하면은 충분히 급등이 나올 수가 있고요. 오늘 같은 시장 정말 윗꼬리가 심한 시장이지만 전환사채인 종목들만 그동안 올라갔다는 게 팩트예요. 이거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 종목 TCST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나 어제 죽떠서 안 왔잖아요. TCST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시가에 전 진짜 전쟁이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어제도 떨어진 게 그 에코프로비엠 그 리포터 쓴 사람 때문에 열받아 죽겠는데 그것 때문에 어제 떨어졌는데 오늘도 시가에 6% 정도가 빠졌었어요. 장 네네. 초반에. 네. 자, 장 초반에 6% 정도가 빠졌는데 정말 중요한 거는 다시 6%를 말아 올렸습니다. 네. 말아 올렸고요. 말아 올렸고 그다음에 1.4%까지 올라가다가 또 코스피 쪽에 삼성이 3% 정도 빠지니까 당연히 TCST의 코스피 소속이다 보니까 올라가다가 또 빠져버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을 선택할 때 52주 최저가다. 저가니까 일봉 주봉 그리고 2차 전지니까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 체크하세요. TCST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기술적 반등으로만 제어도 없이 15%에서 20%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 회사가 니켈 금간판으로 어느 정도 입지가 계속 보이고 니켈 가격도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TCST 전환사채를 발행한다. 이런 소문이 나오고 있죠. 네네. 자, TCST 같은 경우 공시를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TCST 아직까지는 전환사채를 공식적으로 내놓지 않았다. 이 부분 때문에 TCST 떨어진 겁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엊그제 TCST에 대한 전환사채에 대한 공시가 떴다고 하면 엊그제 주가가 떨어지는 게 맞는 거였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네. 이 종목이 이상해서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전환사채가 발행이 되면 600억 정도가 될 겁니다. 그리고 TCST라는 회사가 적자도 매번이 아닌 니켈 금간판이 향후 2차전지 사업에 필요한 요소라고 하면은 은행들이 돈을 빌려주겠죠.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표면 이자율이 1% 되면은 어떤 방식으로 주가가 된다? 신세계건설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솔직히 전환사채 필요 없어도 TCST는 올라갈 가능성이 더 큽니다. 하지만 그와 똑같은 방식으로 표면 이자율이 1%에서 2%만 받고 600억을 자금 조달을 했다. 그러면은 이거는 호재로 될 수밖에 없고 TCST는 신세계건설처럼 이틀 동안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루하루 여러분들이 지치고 힘들고 모든 종목들이 다 그러겠지만은 여기서도 빛이 나는 종목들은 있는 겁니다. 그 기업의 선정성이나 이 재무 쪽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면은 자금 조달은 충분히 됩니다. 스카이문스테크놀로지도 700억을 조달받았는데 TCST 600억을 조달 못 받았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스카이문스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이 최근에 굉장히 급등을 해서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종목이 4월 24일, 4월 말 기준으로 1,300원대 주가였는데 한 달 만에 5월 20일에 기준으로 9,800원까지 주가가 거의 10배가량 뛰었던 종목인데 이 종목 어떤 기업의 이슈가 있었나 봤더니 바로 전환사채를 발행한다라는 이슈가 있어서 이렇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전환사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전환사채는 한마디로 돈을 빌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에 어떤 유상증자의 방법이 있다면 또 한 가지 더 전환사채를 통해서도 자금을 끌어올 수가 있는데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전환사채를 발행한다라는 사실은 호재로 작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단적인 예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스카이문스 테크놀로지 있고요. 그리고 어제 상한가 갔던 아이윈 플러스 그리고 오늘 신세계건설이 29%
9%까지 장중에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10,000원이 채 되지 않던 주가가 16,000원까지 찍었는데 바로 이 신세계건설도 아이윈플러스도 모두 전환사채 발행 관련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공략하고 있는 종목이 바로 TCC 스틸인데 TCC 스틸에서 27일 이틀 전이죠.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서 자금 조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아직 확정이 된 바가 아니기 때문에 주가가 확실하게 반응을 보여주진 않고 있지만 말씀드린 스카이무스 테크놀로지라든지 신세계건설이나 아이윈플러스처럼 TCC 스틸도 역시나 전환사채 발행 관련 이슈가 부각이 되면 이렇게 급등을 보여줄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은 이런 급등의 모멘텀이 없어도 이 종목은 지금 차트 보시는 것처럼 기술적 반등만으로도 최소 15%에서 20%는 상승할 수 있는 자리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저희가 공략하는 TCC 스틸 2차 전지 관련주 중에서도 니켈 도금 강판을 만드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즉 니켈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니켈 가격이 지금 오르고 있는데 바로 여기에 또 수혜를 볼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략하는 이 TCC 스틸의 상승 동력이 굉장히 기대가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표로 보여드리는 부분이 최근에 주요 광물 가격들의 한 주 동안의 가격 상승폭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5월 셋째 주 대비해서 5월 넷째 주에 광물 가격이 얼마나 올랐나 봤더니 최근에 그렇게 많이 올랐다고 하던 구리 가격이 지금 최근 한 주 동안에 3% 정도 올랐다고 한다면 니켈 가격이 5.8%가 상승을 했습니다. 니켈 가격이 지금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다른 광물, 구리라든지 이런 것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받고 있습니다. 니켈 가격이 오르면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도 여러분들이 체크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구체적으로 TCC 스틸 그리고 이런 종목들로 어떻게 가격을 잡아서 매수해 볼 수 있을지 수익을 직접 창출해 볼 수 있을지 저희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카메라로 QR코드 스캔하시면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고 방송은 저희가 남은 시간이 13분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방송 끝나고 난 뒤에도 저희가 계속해서 소통을 실시간으로 나누고 있으니까 꼭 저희와 함께 하셔서 많은 정보들 더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전문가님이 오늘 사실은 시장이 네네. 뭐 마음 편했던 시장인 적은 없었지만 오늘 특히나 전문가님이 시장 너무 안 좋다라는 말씀을 계속 반복을 하고 계세요. 지금 사실은 2차 전지 관련된 이야기를 쭉 해봤는데 전문가님 아직도 2차 전지에 대해서 더 말씀하시고 뭐 싶은가요? 그거밖에 없죠. 뭐 왜냐면 그 시장이 지금 올라갈 이유가 그거밖에 없는데. 그래요. 시장이 종목들이 다 떨어지니까 뭐 이거는 뭐 그 상황에서 이거를 계속 말씀드릴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네네. 여러분들한테 단타를 내는 종목 해가지고 여러분들 물리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렇다면 전문가님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최근에 리튬 관련주들이 알게 모르게 상승을 좀 많이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중앙첨단 소재 그리고 광무라는 종목이 네네. 리튬 관련주 중에서 굉장히 최근에 급등을 했었는데 뭐 오늘 장에는 좀 조정을 받았어요. 리튬 가격이 지금 바닥을 찍고 올라오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시장에서 뭐 크게 부각을 받는 것 같지도 않고요. 왜 이렇게 리튬 관련주들의 주가가 일부 종목들이 이렇게 튀어오르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건지 지금 리튬 관련주를 어떻게 보시나요, 전문가님? 그러니까 리튬 중에서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죠? 어, 중화첨단 소재 말씀하시는 건가요? 중앙첨단 소재랑 광무가 최근에 굉장히 급등을 했습니다. 네네네. 이런 종목들이 왜 올랐는지 앞으로 리튬 관련주들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리튬 관련주들은 네. 지금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게 맞는 거예요. 원래 자체가 맞는 건데 열쇠가 지금 안 뚫리고 있잖아요. 에코프로비엠이 무너지고 있으니까 리튬주들도 다 무너질 수밖에 없죠. 네. 그리고 여기서 오늘 추가적으로 리튬포어스에서 주주총회를 뭐 공시를 내놨는데 네네. 어떤 공시를 내냐면 리튬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리를 할 겸 주주총회를 열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견인권 분쟁과 또 악재가 되면서 하이드론 리튬하고 리튬 포스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내 방송 보고 있으실 텐데 그분이 저한테 엊그제 통화하면서 저한테 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리튬 포스 샀는데 어떤 거 같냐고. 그래서 저는 정리하고 했거든요, 그분한테. 근데 리튬 포스에 대해서 그렇게 자신만만하더니만 네. 어떻게 됐을까? 내가 분명 견역권 분쟁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리튬주들이 다 무너지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 하이든 리튬하고 리튬 포스는
좋은 재료가 있다고 해도 경영자들이 그렇게 싸운다고 하면 주가가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금양이나 강원에너지나 포스코 엠텍 그리고 이런 쪽으로 종목을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리튬주는 지금 가격이 계속 상승이 되고 있습니다. 가격이 계속 상승되고 있는데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비엠이 난생 처음 들어보는 하이투자증권의 리포터에 따라가지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좀더 어느 정도 반반 매수세가 들어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오. 지금 시장에서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을 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한다? 무리하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이 돌발 상황에서 움직이는 걸 전문가가 어떻게 예측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그렇다고 해서 모든 종목들을 지금 단타를 한다? 단타를 하면서 종목을 내서 아이고 전문가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올라가는 종목도 나도 추천할 수 있어요. 바로 그날 올라가는 종목도 나도 추천할 수 있다고. 근데 그런 걸로 해가지고 또 좋아하는 사람이나 그런 걸 내는 전문가나 저는 다 제정상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오늘 삼성군조 수많은 종목들이 올라가다가 윗골이 달렸죠. 삼성공조 이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공조 지금 오늘 고가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갔죠, 여러분들? 고가는 거의 상한가를 찍었고 네. 마감은 20% 정도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죠. 오늘 중간에 자꾸 윗골이 아랫골이 달고 이렇게 계속 빠지고 했죠. 네. 이것도 추천한 사람들은 높게 한 사람들은 또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봤을 거고. 그러면 무림 SP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림 SP 같은 경우 종목도 오늘 15% 이상인가 그 종목들이 상승이 됐어요. 근데 어떻게 됐죠? 오. 22%까지 올라갔다가 종가 5% 상승했네요. 올라갔다가 썩 빼버리죠. 그러면은 보통 전문가들이 7%에서 8%대 추천하거든요. 네. 그러면 5% 그리고 오늘 장 초반에 4%에서 5%대 초반에 추천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걸 보고 산 사람들은 무너졌겠죠. 아유. 그렇죠. 오늘 왜 이렇게 여러분들? 꼬리가 달리나요? 무너졌겠죠. 네. 윗골이 달리고 무조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시장입니다. 네. 오늘 종목도 윗골이 달리고 무조건 무너지는데 마음 급하다고 추격 매수하고 하면은 순간 마이너스가 더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이 짜증나고 그동안 시장도 짜증났지만 여러분들 절대 추격 매수는 지금 하시면 안 돼요. 본인이 제가 만약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제가 관리하는 분들이 100명, 50명이면은 뭐 단타시켜도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다 보니까 한 명을 위한 리딩이 아닌 전체를 위한 리딩을 하는 게 맞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추격 매수 안 할 거고요.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분봉입니다. 자, 무림 SP 분봉인데 어떻게 됐습니까? 순간 딱 올라가다가 순간 딱 이탈이 되었어요. 그렇죠?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무림 SP 종목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종목들이 다 똑같습니다. 올라가다가 윗골이 다리고 빠져버렸어요. 전부 다. 그 중에서 그냥 그 종목이 중심이 딱 끊어져가지고 어느 정도 보존한 종목은 그나마 다행으로 여기셔야 하는 거고요. 본인들이 실력이 좋아서 본인들이 운이 좋아서 수익 난 게 아닙니다. 본인들은 올라가는 종목 운 좋게 단타 쳐가지고 수익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시청자분들은 나한테 이런 얘기하겠지. 넌 단타도 안 하잖아. 단타 안 하는 것뿐입니다. 단타를 왜 합니까? 단타를 해가지고 주위에 많은 사람들 얼마나 많이 봤는데 주식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솔직히 단타를 하는 이유가 단타에서 수익 본다고 하면 그 종목을 알아보고 단타를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근데 물리는 순간에는 단타인 종목을 쳐다보게 되죠. 그러다가 또 다음날 시장이 갈 게 없으면 또 올라가면은 그걸 추천을 했던 추격 매수한 전문가들한테 전문가님 때문에 올라갔습니다 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다시 운에 맡기는 투자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럴 바에는 물리더라도 한 종목당 물리더라도 10%씩 물리더라도 20%씩 물리더라도 제 갈 길 가겠다 이겁니다. 내가 맞는 건지 여러분들이 맞는 건지 보통 지금 여러분들도 지금 머릿속으로는 저 말이 맞기는 맞는데 또 내 머리는 그런데 가슴이 그렇지가 않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근데 그걸 이겨내셔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는 수익이 아닙니다. 지금 시장은 아나운서님 네. 4월달 5월달 완전히 이거 뭐 임진왜란 1592년도에 4월 15일 날 일본군들이 부산에 침범했어요. 어우, 근데- 우리 전문가님 역사를 좋아하시는. 난 역사 엄청 좋아하잖아요. 네. 근데 24년 4월 14일 날 이거 뭐 임진왜란 뭐 일본인들도 쳐들어오고 네. 이란들도 쳐들어오고 이스라엘도 쳐들어오고 제일 가장 큰 적이
국가였어요. 알고 보니까. 아우.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좀 이렇게 투심을 움직여 하는데 음. 아무도 안 도와줘. 이러다 보니까 시장이 늘 가던 것만.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얼마나 지쳤겠냐고. 그렇습니다. 지치니까 뭐 찾게 돼? 투기성 종목만 찾게 되는 거예요. 최근에 올라갔던 투기성 종목만 찾게 되는 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투기성 종목들은 계속 올라가고 거기에 대해서 언론인들은 또 자극적인 거요. 또 별풍선 받아야 하잖아. 시청자들한테. 별풍선이요? 그러면 이 종목 전선주 좋다. 뭐 계속 이렇게 올리냐고. 음. 주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주가는 한국 국내 증시 자체가 이거를 관리 못해서 망해버렸다고 저는 망해버렸다? 생각해요. 네. 그리고 여기서 마음먹었다는 게 더 표현이 좋겠죠. 그리고 여기서 조금이라도 수익을 더 창출하고자 불리한 리포터를 쓰는 회사들도 많고 국내 시장은 미국 시장만큼 똑같은 시장이 아니거든요. 네. 국내 시장은 미국 시장하고 달라요. 우리는 내수 경제가 약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정말 이 투자를 할 만한 가치성을 정부에서 지원해 주었는데 어제 21대 국회의원들이 다 정리가 됐죠. 네. 그렇죠. 이제부터 22대 국회의원들이 시작한단 말이에요. 도대체 이 증시에 이 증시에 21대 국회의원들이 뭐 한지도 난 모르겠고 네. 금투세 해가지고 금투세 안 해보고 나서 주가가 안 올라가지 떨어지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꼭 해봐야 하는 겁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것도 아니고 가만히만 입만 딱 조용히 있기만 해준다고 해도 시장이 그냥 순조롭게 진행할 텐데 왜 자꾸 이 국내 시장은 건드고 정치적인 사례를 이용하는지도 전 잘 모르겠어요. 네. 또 한쪽에서는 공매도 칼퇴 외치고 또 한쪽 지겠습니다. 아주.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는 어떤 상황이 돼야겠습니까? 이 시장의 환경이 이렇다고 하면 어떤 회사를 가더라도 그 회사가 환경이 이렇다고 하면은 거기에 또 맞춰줘야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는 미국 시장에 맞춰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국내 시장 환경에 맞춰줘야 돼요. 네. 더럽고 치사하고 진짜 짜증나도 국내 시장 환경에 맞춰줘야 우리가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4월달, 5월달에 너무 하락폭이 너무 컸어요. 네. 그렇다고 하면은 저는 지금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 투자자들이 선택한 건 수익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네. 수익은 아니고 손실을 줄여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저도 전문가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굉장히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4월달, 5월달 우리 국내 시장 한마디로 하자면 너무나도 과매도가 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원인이 사실 우리 내부에 있었습니다. 우리 국내적인 정책이 금투세에 관한 이야기도 있었고요. 공매도 재개한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전문가님이 이제 밸류 프로그램 관련해서부터 시작해서 국내 어떤 시장의 정책적인 부분들을 비판을 많이 해오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국내 시장에 더 악재로 작용을 하면서 2달 동안 시장 너무나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이런 시장이기 때문에 수급이 쏠리는 부분들은 투기성 종목들로만 쏠렸고 오늘 장에서만 보더라도 무림 SP라는 종목 보여드렸고요. 삼성공조 종목 보여드렸는데 윗꼬리 길게 달고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바로 이렇게 이유 없이 투기성으로 오르는 종목은 그만큼 여러분들이 오를 때 달려들었다가는 정말 한순간에 물리기 굉장히 쉬운 종목들이 많고 그만큼 위험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험한 투자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한 종목을 매매를 하더라도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한 종목을 찾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종목이 바로 2차전지다라는 것으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하이투자증권의 매도 리포트 때문에 하락한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죠. 이런 에코프로 그룹주도 내일이면 또 당장 저가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와 함께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략을 세우면 좋을지 종목에 대한 가격 전략까지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QR코드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하시면 더 많은 정보 받아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사실 준비한 자료가 굉장히 많은데 전문가님이 저희와 함께 하시는 우리 2차전지 공략하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2차전지에 대한 이야기를 특집으로 한번 꾸려봤습니다. 벌써 시간이 1분 정도밖에 남지 않아서 전문가님 이제 마지막 마무리 한 멘트 부탁드릴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기를 쓴다고 해서 되는 시장이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말씀드리자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는 자부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우리나라 경제 방송 중에서 저처럼 이렇게 객관적으로 이 주식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다른 주식 경제 방송 보면 여러분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하지 그 사람들은.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개인 투자자들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지금 시장이 왜 전 세계 증시는 이렇게 올라가는데 국내 시장이 왜 빠지는지 이걸 객관적으로 좀 자신 있게 얘기해 줘왔는데 본인들 어떤 좀 단타 중간에 올라가는 추격 매수 시켜놓고 운 좋게 그걸로 계속 아직도
리플 시키는 어머님, 어필 시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맞춰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종목의 상승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시청자분과 함께 계속 이야기 나눠갈게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